네. 뭐 그냥 해봐 하고 싶으면. 네. 네. 네, 하셨죠. 근데 뭐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굉장히 뭐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네. 네. 구혜선 씨가 영화 제작을 한다 뭐 이럴 때 일반 대중들로부터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수 있잖아요. 네, 네. 뭐 인터넷 네티즌들의 얘기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일부러 안 본 시간도 분명히 있는데요. 네. 봐야 하는 시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네. 그런 이제 생각이 명확해지면 다 봐요. 어.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것을 제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들은 깨닫고 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도 하기도 하고요. 그때 반응은 어땠어요? 처음에 이제 근데 이게 항상 달라요. 네, 그랬죠. 네, 항상 그리고 이제 중간이 없는 호불호가 명확하게. 근데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어중간하게 생각하고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대중들의 어떠한 생각이나 이런 것은 또 대중의 자유이고 네. 그런 것을 표현해서 제가 어떠한 자극이 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하물며 욕일지언정 개인적으로는 네. 전혀 뭐 영향을 받는다거나 그래서 상처를 받는다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시네요. 예, 상처를 받았던 때는 분명히 있었어요. 예,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이가 어린 시절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상처가 되기도 해서 뭔가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강박에 분명히 그런 시간들은 분명히 존재했는데 스스로가 이것이 상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상처가 아닌 것이고 스스로가 그러니까 제 생각을 계속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생각 안에서 계속 갇혀서 네. 오늘 비 오는 것도 상처고 네. 오늘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상처고 이렇게 살아가면 나는 매일매일이 두렵고 매일매일 나를 죽이는 꼴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어떤 익명의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자유로울지언정 저는 나쁜 사람처럼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네, 만나면 가끔 드라마의 어떤 캐릭터 때문에 이렇게 질책을 받거나 뭐 이러는 순간이 있기도 하지만 그거조차도 되게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사실 뭐든지 다 생각하면 너무 기분 좋은 일이고 막 누군가가 분석을 해서 부정적으로 어떤 글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해요. 저를 분석해 주셨다는 것이. 저도 네. 모르는 저에 네. 대한 그런 것을 그럼 분명히 거기서 배울 점은 확실히 배우고 그러니까 저에 대한 구혜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하죠.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계기가 됐을 때 뭐 얼짱 이러고 이제 그 온라인에서 많이 화제되지 않으셨어요? 네, 제가 신문에 떡 나와서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 붙은 처음 그 제목이 뭐였어요? 그게 저게 언제적 사진이에요? 저게 19살인가 20살 그때 저런 사진들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 데뷔하기 전에? 저건 누가 얼짱 스타 출신 연기인 이렇게 계속 따라져 있어요. 네. 그건 본인에게 어떤 의미였어요? 정말 행운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건 네. 굉장히 다른 분들께 민폐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감사한 시간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알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 부분이라면 굉장히 이제 그만큼의 내가 받은 만큼은 돌려드려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좋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것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학생 때였어요? 저 학생이기도 하고 저는 그때 연습생이었어요. 연기 연습생? 아니요, 그때는 가수 준비하는 가수 연습생이었는데요. 네. 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네. 그럼 처음엔 가수가 되려고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만든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때 이제 습작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막연한 꿈으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기획사에 보냈죠. 제가 작곡하고 노래하고 이런 거 그때 테이프로 녹음해서 보내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연습생이 됐죠. 근데 왜 가수로 데뷔한 게 아니시죠? 연기로 데뷔하셨죠? 그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 저의 성격은 그렇게 끼가 많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무대 공포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이 떨려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그때 연기학원에 다녔었어요. 그때 당시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의 어떤 성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왔던 것들인데, 사장님을 따라서 방송국에 처음에 이제 들어갔다가 그때 이제 우연히 논스톱 PD님께서 다음에 논스톱을 기획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네, 그렇게 제안을 주셔서. 그래서 논스톱으로 데뷔하신 그래서 거예요? 연기로 데뷔를 하게 됐죠. 나는 원래 가수라고 싶었는데 연기로 데뷔하네? 네. 이런 것에 대한 가수는 못하나? 이런 생각은 없으셨어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당시도 나는 이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정의 내리고 본인을 단정짓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때에도. 네, 네. 나에게 또 다른 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길로 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길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이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길인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이제 연기자로 접어들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초기에 굉장히 이렇게 신세대면서도 특이했던 건, 물론 시작은 논스톱을 했지만 사극을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그거는 본인에게는 어떠셨어요? 부담 있거나 내가 사극으로 이미지가 굳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니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고 저는 여인천하 이제 강수현 선배님, 전인영 선배님 너무 팬이었는데, 물론 첫 사극은 아니었지만 이제 두 번째 사극을 했던 왕가나에서는 또 전인영 선생님하고 굉장히 같이 연기한다는 것이 정말 너무 꿈 같고, 거기에 너무 빠져 있었어요. 내가 이런 이미지로 굳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을 사실 지금도 잘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성격이 원래 그러신가 봐요. 뭘 하든지 막 기쁘고 충분히 기쁘고 충분히 노력하고. 네,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해요. 사실 그렇지 않은 순간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제가 의도치 않게 안 좋은 상황들도 뭐 겪기 마련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고통의 순간들도 있을 텐데, 거기서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면 사실 그냥 무너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에 대한,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컨트롤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순간에도. 구혜선 씨만의 비법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때 많이 글을 썼고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네, 음악을 만들고. 아주 좋은 탈출구가 있네요. 근데 그 기록들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나한테만 이렇게 심각한 거지 남들한테는 별거 아닌 시간이고.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365일 쫄바지만 입혀서 학교를 보내셨었어요. 친구들이 막 웃는 거예요. 쫄쫄이 쫄쫄이 이러고. 내가 모르면 그만인 거야. 나는 몰라. 나는 모르니까. 어떤 소원을 갖고 계세요?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것을 제가 오늘은 계속 반전이에요. 네. 9월 17일,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준중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의 준중형은 분명 달라집니다. K의 3가 붙는 이 시간부터 The Valuable 3, K3. LTE 워프는 와이파이로 마음껏 데이터를 쓴다. 데이터를 마음껏. 빠름 빠름 빠름. LTE 워프 올레. 딴딴딴따라따란 딴딴따라 에이보 현대증권. 세상이 정한 자동차의 클래스. 아반떼란 관심 없다. 아반떼는 아반떼다. 세상에 없던 클래스 아반떼.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365일 쫄바지만 입혀서 학교를 보내셨었어요. 왜요? 전 물려받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고, 이제 옷을
매일매일 갈아입는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물론 형제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언니가 있는데요. 언니한테 물려받으셨어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그런 신경을 쓴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에 가는데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넌 쫄쫄이 이러고. 네. 별명이 쫄쫄이신 건 아니셨어요? 한때 이제 쫄쫄이이기도 했죠. 별명이 이제. 쫄쫄이? 쫄바지만 입고 온다고. 근데 이쁜 따님이에요. 네. 근데 어머니의 미의 기준, 어머니는 이제 그런 어머니도 예쁘게 이제 꾸며주시죠. 한데 이제 네. 이제 구멍이 났어요 바지에. 네네. 어머니가 이제 꼬매서 네. 학교에 입고 가는데 친구들이 그걸 보고 막 놀리는데 그때 순간 아 이게 굉장히 창피한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네, 당시에. 네. 근데 그것도 오래 못 갔어요. 제가 이렇게 성격이 그렇게 네, 웃음 같이 웃는 편이라서. 나를 올리는데 같이 웃어요. 나를 올리는데. 그리고 이 브랜드를 말하면 뭐하지? 그 상품의 옷을 입고 갔는데 친구들이 막 웃는 거예요. 네. 보니까 그 밑에 짝대기가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애들이 왜 웃는지 몰라서 애들이 웃어주길래 같이 웃었어요. 같이 웃고 네. 그 옷을 더 자신 있게 입기도 했어요. 이 옷을 입은 애들이 웃어주니까 재밌어 해주니까. 네. 네, 그런 약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고요. 뭐 그런 걸 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든지 내가 모르면 그만인 거예요. 나는 몰라. 나는 모르니까. 네. 그랬는데 지나와서 제가 그 바지를 입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잊어버렸죠. 아무도 몰라요. 네.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은 이게 나 혼자만의 생각.